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사물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말고 돈 벌 기회를 나누자는 측면에서 이 사물 인터넷을 활성화하면 국민들에게 돈 벌 기회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제가 보고서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보고서가 이번 주에 언론에 배포될 예정에 있습니다. 언론에 기사가 나오면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피부양자가 되면 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부양자 요건이 이제 소득하고 재산 이 두 가지를 다 따집니다. 이 다 따졌을 때 어느 일정보다 아래에 있어야 이제 피부양자가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소득은 없지만, 은퇴해서 내가 소득은 없지만 집만 있는 경우에, 주로 이제 고령층이 많겠죠. 이런 이제 집만 있는 경우에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또 현실화한다고 공시지가를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재산, 그 소득은 없지만 그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초과하게 돼서 내가 피부양자로 이제 탈락자가 발생되게 됐는데, 그 탈락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이라는 그런 이제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격 주제를 논하기 앞서 그러면은 이 정부 들어서 이 건강보험료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보험료만 딱 떼갖고 얼마다나 이런 이제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이 사회보험료 안에 이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같이 결합돼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이제 가구당 월 평균 사회보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플러스 고용보험료입니다. 이 사회보험료의 변화가, 그러니까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좌측은 박근혜 정부고 오른쪽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제 그 많이 증가했을 때 한 7.8%, 그 다음에 한 6%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많이 증가했을 때는 이제 2018년도에 보면은 14.6%나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의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이제 9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렇게 이제 9%, 10% 내려간 거는 이제 기저효과가 되겠죠. 2018년도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따지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증가율만 볼 때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보다 이 사회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피부양자가 내가 탈락이 되면, 즉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 요건에 의해서 내가 피부양자가 탈락이 되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가구당 월 평균 이 사회보험료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럼 피부양자는 누가 되고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5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2항을 보면은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요건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이제 직장인 가입자의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직계 비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집값에 대한 이 공시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3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현황 및 요인 자료에 따르면은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말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51,268명으로 추정된다라는 수치를 내놨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런 재산 요건에 의해서 탈락한 이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한 인원이 작년에는 26,000명 정도 됐는데 그 대비해서 약 96.5%가 증가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이제 현실화한다 그러면서 공시 가격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공시 가격이 오름으로 따라서 올 전국적으로 한 5만 1000명 정도가 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서는 이런 피부양자 탈락 인원이 약 한 2만 3,600명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이제 13,720명이었는데 한 72.1%가 증가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 지역에도 이런 이 피부양자 탈락한 인원이 약 작년 대비해서 72%가 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은 이제 지역 가입자로 이제 전환돼서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이제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양자가 되면은 직장인 가입자에 대한 피부양자가 되면은 지역 가입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제 건강보험료를 안 냈는데 이제 거기서 탈락했으니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만 뜯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취약층의 피해도 즉 이제 뭐 은퇴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고령층이라든가 이런 취약층의 피해도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정부의 역할인데 오로지 이 부동산 오른 것에 대해서 거기에만큼 세금을 더 뜯어내는 데만 거기에만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렇게 공시가격을 올림으로 인해서 나는 소득은 없는데 이 집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큰 피해 대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건강보험료가 이제 많이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죠.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 내가 계속 생활하고 한 곳이 어떤 뭐 특정 지역이면 수도권이 있는데 이걸 팔고 아무런 뭐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이런 어떤 삶, 집 한 채 하나 있고 소득 없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취약계층인데 이 취약계층이 이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집이 있으니까 취약계층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 사각지역으로 본다는 자체가 이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 재산 요건은 빼고 소득 요건만으로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국민건강보험법에 보신 5조 2항에서 보시다시피 거기에는 이 피부양자 자격이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이 같이 있는데 여기서 재산 요건은 빼버리고 이 소득 여건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했어도 계속 소득을 또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취업을 했다거나 뭐 또 뭐 사업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충분히 보험료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내는 것이 맞는데, 소득이 없는데 그냥 집 한 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건강보험료를 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됐을까?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갖고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자, 이런 것을 또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부의 이거를 담당하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한번 이런 입장이 됐을 때 어떨 것이냐, 역지사지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